네, 그러면 시작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모든 사실은 케바케 사바사이기 때문에 그냥 참조용으로만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의 출처는 2019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따왔으며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신경 변화 문제를 갖고 왔는데요. 신경 변화 문제에서의 핵심, 즉 꿀팁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감정 동사를 찾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의 의도는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느냐 혹은 분위기 전환을 정확히 파악하느냐를 묻고자 했던 것 같은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지를 판단해내고 식별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감정동사를 찾자라고 말씀드린 건데 감정동사라 함은 그렇다면 무엇이냐? 그건 이제 부정적인 분위기나 긍정적인 분위기를 내포하고 있는 표현들을 다 통틀어서 그냥 제가 편의상 감정동사라고 칭했던 건데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서 한번 살펴보자면 never succeed, 성공하지 않은, 지금 실패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즉 부정적인 감정동사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또 흐름을 살펴보다가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 joyfully 나 cheered 이렇게 기뻐하는 듯한 표현들 혹은 감정 표현들이 나왔는데 이는 플러스, 누가 봐도 플러스임을 알 수 있고 이렇게 다 읽지 않아도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표현들을 참고해서 분위기 전환이 우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고 있구나 라는 건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답은 1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장 문제나 요지 문제, 제목, 그리고 주제 문제 이런 문제들은 공통적으로 좀 접속사들을 종종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꿀팁은 접속사를 주의해라 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나 주의해야 할 접속사는 however 이런 역접 접속사인데 보통 이렇게 되면 앞에 내용들은 그냥 부수적인 용도가 되고 이제 뒤에 내용부터 중요한 부분이 빡 하고 드러나기 때문에 however 문장부터 조금 주의 집중을 하시면서 읽는 게 시간 단축도 되고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이 있다면 must나 should와 같은 당위적 표현이 들어가는 문장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need라는 당위적 표현도 이제 저자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항상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주장 문제에는 however 등과 같은 접속사를 되게 주의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당위적 표현 must, should, need, 뭐뭐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저자가 지금 난 강조를 하고 있다 라는 걸 역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표 문제는 딱히 꿀팁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이건 아마 모두가 알고 계실 사실인데 무조건 뒷번호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1, 2번은 조금 정답이 아닐 확률이 높았고 그리고 보통 정답은 4, 5번에서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뒷번호부터 빠르게 차근차근 앞번호로 이동해가는 순서를 추천해드리고자 합니다. 문맥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짚을 수 있는 부분이 이것도 되게 큰 도움이 되는 꿀팁인데 반의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1번을 풀어보는데 uncertain, 불확실한 이라는 뜻의 단어가 등장을 했다고 치면은 이게 근데 긴가민가한 상황이라면 계속 그 주위에서 맴돌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uncertain 대신에 certain을 집어넣는 행위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의어를 집어넣음으로써 말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우면 그게 바로 정답이 될 거예요. 2번도 예를 들어서 약점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 이것도 긴가민가하다 그럴 때는 강점이라는 반의어를 집어넣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약점이냐 강점이냐 문맥상 뭐가 더 잘 어울릴까 생각을 해보다가 더 적절한 걸 고르시면 됩니다. 취약한 대신에 뭐 안전한 이런 걸 넣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advantage 이건 누가 봐도 반의어는 딱 이렇게 쉽게 떠올려지죠. 이거는 disadvantage 단점을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보시고 단점이 조금 더 괜찮다 문맥상 그러면 이제 4번이 정답이 되는 건데 5번에서 이제 laboriously 5번에서 어렵게 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거 대신에 쉽게 라는 표현을 넣어서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문맥 문제는 각각 제시된 단어들에 대한 반의어를 본인이 떠올리신 후에 그 반의어가 더 문맥상 적절하다, 자연스럽다 싶으면 그 선지가 답으로 채택될 수 있는 거예요. 반의어를 꼭 기억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종종 문제를 보다가 얘는 아무리 생각해도 반의어가
떠올려지지가 않고, 그리고 바니오를 떠올리기엔 뭔가 어색하다 싶은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2018년도 수능에서의 29번 문제였는데, 지금 잠깐 일시정지 하시고 바니어가 보이지 않는 단어를 하나 찾으시길 추천해드릴게요. 바니어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은 단어가 1번의 타임이 될 것 같은데, 시간이라는 단어에 대한 반대되는 뜻을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도통 생각이 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1번은 좀 답에서 멀어지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learn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4번의 learn도 배우다의 반대말은 영어적 표현으로 한 단어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기가 좀 드물기 때문에, 그래서 4번도 좀 답에서 멀어지는 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빈칸 문제를 풀 때의 가장 꿀팁은 뭐냐면, 빈칸에 곧 주제가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한 90% 정도는 빈칸에 주제가 들어가게 마련인데요. 이 문제를 한번 정확도 있게 풀진 못하겠지만 대충 슬쩍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줄에서 minorities tend not to have much power. 소수자들은 큰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수자들이 사회적으로 등한시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하나 하는데, How then do they ever have any influence over the majority?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그 소수자들은 다수들을 향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이렇게 질문을 가끔 저자가 던지거든요. 그거는 Q&A 구조라고 질문에 대한 답이 곧 사실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여기까지 정리를 하자면, 소수자들은 권력을 되게 적게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majority, 다수들한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그 방법, 그 이유가 뭐였을까? 그 이유를 한번 빈칸 뒤에서 찾아보도록 할 텐데, 바로 여기에 factor, 요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인이 그럼 뭐였냐? was that its supporters were consistent in their views. 그들 자신의 견해에 지속적인 관점을 취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힘도 없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냐면 지속성 때문에. 일단 첫 번째 근거, 지속성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두 번째 근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inorities that are active and organized who support and defend their position consistently. 여기 또 마찬가지로 똑같은 표현이 나왔네요. 자꾸 지속적으로 그들의 견해를 지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such change has often occurred because a minority has converted others to its point of view. 이제 약간 색다른 정보가 등장을 했는데, 소수자들이 다른 타인들에게 그들의 관점을 관철시키고 그리고 변화시킨다. 그렇기에 소수자들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다라는 게 주제가 될 것이고, 그 주제를 빈칸에 집어넣으면 답이 1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Gets its point across. 견해를 관철시키다 라는 표현으로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번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빈칸에서의 가장 꿀팁은 주제를 떠올려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갖고 온 문제가 순서 문제인데, 순서 문제에서 핵심은 딱 간결하게 말씀드리자면 접속어가 되게 중요하고 지시어가 중요하고 대명사, 이렇게 세 개를 좀 중심적으로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접속사를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C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but이라는 접속사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 but이라는 접속사의 특성상 앞이랑 뒤랑 반대되는 방향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but을 기준으로 앞에 내용이 뭐 플러스면 뒤에 내용이 마이너스든지, 앞에 내용이 마이너스면 뒤에 내용이 플러스든지, 이런 식으로 흐름이 전환되고 반전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찾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but schematic knowledge can also hurt you, 이런 문장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schematic knowledge가 도식적인 지식이 너를 다치게 할 수 있다 라는 부정적인 뉘앙스로 문장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지금 but 앞은 부정의 반대는 긍정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겠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고, 그 판단에 따라서 상자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schematic knowledge helps you, 플러스적인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반되기 때문에 상자 바로 뒷부분에 C를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게 맞는 방법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부분이 지시어나 대명사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B 부분에서밖에 안 나와 있는데 B 부분에서의 disinformation이라는 지시어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도 되게 중시를 하셔야 되는 게 이러한 정보라는 표현이 나왔으면 무조건 바로 앞 내용에서 이러한 정보가 등장을 했는지를 꼭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등장한 부분과 딱 접착시켜 주시면 붙여주시면 순서가 완성이 될 거예요.